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러시아 전역에서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조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해외 거주 전사자 유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은 연금과 보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여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최고의 뉴스 앵커였던 마리아 소콜로바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도 진실 보도를 포기하지 않다가 방송국에서 해고당했고 결국 조국을 등지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그녀를 국가 반역자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녀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말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의 정이 있는 곳이었죠. 과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여성 언론인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소콜로바입니다. 39살이고 20여 년간 언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메인 앵커였던 제가 왜 지금 한국 땅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날 새벽 남편 알렉산드르가 종군 기자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됐습니다. 저 역시 방송국에서 특별 뉴스를 진행하며 전쟁 소식을 전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남편에게서 오는 현장 소식들은 방송에서 나가는 내용과 너무 달랐어요. 민간인 피해, 병원과 학교 폭격, 우리 군인들의 실제 피해 규모까지. 하지만 방송국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편집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피해는 최소화해서 보도하라는 거였어요. 3월 중순, 남편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나는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 언젠가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이야.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틀 후, 그가 취재 중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더 이상 거짓 뉴스를 읽을 수 없었어요. 방송 중에 실제 현장 상황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결국 제가 검열의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해고시켰어요. 해고 이후에도 독립 미디어를 통해 진실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점점 심해졌고 외국 언론기관법이라는 명목으로 제 활동도 제재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남편의 명예도 실추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서구의 스파이라는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그 무렵 제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전화도 도청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저와 만나기를 꺼려했고 동료 언론인들은 저와의 접촉을 피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까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딸이 조국을 배신했다며 험담을 했고 공무원들이 찾아와 제 행동에 대해 계속 추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어과 강의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의 제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상위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놀랐던 것은
한국도 과거에 언론 탄압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라면 제가 진정한 언론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나는 괜찮으니 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도 추적당할까봐 걱정했고, 짐을 싸면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할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쓰던 노트북과 취재 노트들을 가져갈 수는 없었거든요. 2023년 9월, 저는 도모데도보 공항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누군가 저를 막을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러시아 땅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9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고 경직되어 있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에서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들을 보며 이미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들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어 안내도 있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외국인을 환영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한국 외대 기숙사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늦게 거리를 걸어다니기가 무서웠는데 한국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만났어요. 이들은 러시아 문학과 언론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과 진실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러시아에서는 정말 언론인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가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느꼈어요. 대학교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서점을 발견했어요. 러시아 문학 코너도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금서가 된 책들도 있더라고요. 서점 사장님이 제가 러시아 사람인 걸 알고는 특별히 러시아 차를 끓여주셨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쇼핑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마트폰 번역기까지 써가며 길을 안내해줬어요. 심지어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도 언론학을 전공한다면서 러시아 언론 상황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그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같은 분이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언론인이 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대 근처의 작은 비빔밥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는 덜 맵게 해주셨고 반찬도 더 많이 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한국 음식 어때요?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언론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뉴스들이 공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언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달 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권했어요. 경복궁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KBS 국제부 이상훈 기자가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한국 문화 소개를 맡고 있었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언론인다운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더라고요.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서 그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어서 간언하는 신하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죠. 권력과 진실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상훈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러시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현지 전문가를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언론인다운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삼청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훈 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질문들을 했어요. 러시아 언론 검열의 실상, 현지 언론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전쟁 보도의 진실에 대해서 말이죠. 마리아 교수님께서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진실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인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나누어 줬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언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진실을 지켰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상훈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언론 활동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제안에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로 다시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찻집을 나와 삼청동 골목길을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훈 씨는 한국 언론의 현실과 과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할 자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격려해줬어요. 상훈 씨와의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저를 한국 언론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해줬고 KBS에서 러시아 관련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할 기회도 마련해줬습니다. 첫 방송 출연은 정말 떨렸어요. 러시아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지 거의 1년 반 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에서처럼 미리 검열받은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아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러시아 내부 상황과 전쟁의 실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방송 후 많은 시청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진실한 증언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인들과의 만남도 이어졌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다양한 매체의 기자들이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건강한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PD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러시아 언론 현실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언론인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았지만 모두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베테랑 PD가 말했어요. 마리아 교수님 같은 분의 증언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언론 탄압을 겪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감대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MBC 시사교양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어요.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국제 이슈를 다루는 코너에서 러시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녹화에 참여하면서 점점 한국 언론계의 일원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 정부가 해외 거주 전사자 유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재혼하거나 재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유족들은 국적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내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부에서 모를 리 없어.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상훈 씨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진정한 언론인이었습니다.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여러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훈 씨의 제안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처음 먹어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나물들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는 특별히 전주의 역사와 비빔밥의 유래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 하나에도 이런 깊은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도 해봤어요. 당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완성된 한지의 질감과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체험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지는 1000년을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진실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 교동 야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떡볶이집 아줌마는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덜 맵게 해서 주셨고, 호떡 아저씨는 특별히 설탕을 더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한강공원을 자주 걸었어요. 반포대교 근처에서 분수쇼를 보면서 상훈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줬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의 가치까지 말이에요.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한강변에서 보낸 저녁들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기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방송에서 통역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도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거의 다 외웠어요. 대학교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한국의 젊은 문화를 알려줬어요. K-POP, 드라마, 웹툰 등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점점 친숙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청소 아주머니께서 제가 아플 때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편의점 사장님은 제가 자주 가니까 러시아 과자도 특별히 주문해서 들여놓으셨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가 저를 국가 반역죄로 수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언론 활동과 방송 출연이 조국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명목이었죠.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상훈 씨가 급히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마리아 씨 여기는 한국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러시아 정부의 탄압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상훈 씨와 함께 러시아 언론 탄압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많은 한국 언론인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PD, 카메라맨, 편집 기사들이 모두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릴 권리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어요. 심지어 제작비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후원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러시아 언론 현실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학자들과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리한 질문들이 많았지만 모두 학문적 호기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교수님의 증언은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저를 조국의 배신자라고 매도했고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압박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이 어머니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관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마리아, 나는 괜찮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계속해라. 어머니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온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러시아 언론 탄압의 실상에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아서 BBC, CNN 등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했어요. 한국 언론인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요. 이런 연대의 힘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상훈 씨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잠실 한강공원의 반포대교 근처였는데 서울의 야경과 분수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실감했어요. 마리아 씨, 상훈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언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존경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들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의 팬이 진실을 지키는 한 저는 당신 곁에 있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네, 상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반지를 끼우면서 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거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강의 분수쇼가 우리의 약속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언론계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KBS 국제부 선배들은 환영한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대학교 동료 교수들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특히 한국 외대 러시아어과 김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결혼 문화도 배우게 되었어요. 상훈 씨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한복도 함께 골라주시고 전통 혼례 예절도 가르쳐 주셨어요. 러시아 가족은 올 수 없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상당히 의미 있게 치러졌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과 한국 전통 음식이 함께 차려졌고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인 동료들이 참석해서 축하해줬고 대학 학생들도 와서 함께 기뻐해줬어요. 식장에서 상훈 씨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정말로 한국이 제 집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언론인이자 교육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상훈 씨와 함께 국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러시아어와 동유럽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KBS 국제뉴스에도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전쟁 과부가 아니라 언론인 마리아로 사랑받는 아내로 존경받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동료들은 저를 파트너라고 여겨줍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제 국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으로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저를 반역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는 곳, 사랑할 권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조국이라고 믿으니까요. 한국이 저에게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그리고 행복한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소콜로바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땅에서 사랑과 희망을 찾은 그녀의 여정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따뜻한 인간의 정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